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뭐 한의학 박사,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은 경희대학교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중요한 거는 저의 이런 프로필이 아니고 새아이의 엄마라는 거. 네, 그리고 큰아이랑 셋째랑은 띠동갑 차이가 나는 제가 41살에 늦둥이를 낳은 엄마라는 게 실은 오늘 강의에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보기에는 제 생각에 늦둥이를 낳게 제가 오늘 강의를 아마 제 강의를 들으면 늦둥이를 하나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엄마 준비 첫걸음이고요. 마음가짐과 체질 관리에 대한 이제 강의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결혼 자체가 늦죠. 여성분들이. 결혼 자체가 우리 때만 하더라도 보통 20대, 뭐 빠르면 초중반, 늦어도 후반에는 시집을 갔는데 요즘은 여성들도 다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30대에 돼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이제 임신, 출산을 생각하다 보니까 막상 닥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원래는 젊어서 낳는 아이가 똑똑하죠. 근데 환경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이미 나이는 30대가 돼버렸고, 그래서 간혹 어떤 여자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애를 미리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죠. 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애를 미리 20대에 하나 낳아놓고 30대에 결혼하면 좋겠는데 그거는 사회 현실상 안 맞는 거고, 뭐 어차피 하는 수 없이 30대에 결혼을 해서 임신 출산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닥쳐서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젊어서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게 좋겠지만, 뭐 어차피 여자들도 공부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현실이니까. 그렇다고 꼭 30대에 낳는 아이가 불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실은 41에 늦둥이를 낳으면서 준비를 해서 아기를 낳고 그 아이를 본 결과 30대에 낳는 아이가 똑똑하다라고 감히 제가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뭐냐면 물론 20대에 낳는 아이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건강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젊으니까. 유전인자가 한 살이라도 젊어서 똘똘하니까. 하지만 하는 수 없이 30대에 결혼해서 임신 출산을 하셔야 되는 분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나이가 있어서 불리할지는 모르지만 준비를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나이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제 스스로 실험도 했고 확인도 했고 지금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대에도 얼마든지 뭐 초산이든 뭐 임신 출산 건강하게 하실 수 있고요. 심지어 40대, 제가 41살에 낳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째랑 셋째를 비교를 해본 결과 첫째 때는 그냥 결혼해서 그냥 계획 없이 그냥 생겨서 났어요. 그랬는데 셋째 때는 저희 남편이 꼬셔서 저는 큰애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들 다 있는 아들도 하나 있고 딸도 하나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열심히 그 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남편이 꼬시는 거예요. 뒤뚱이를 하나 낳자. 그래서 내가 아우 뭐 힘들게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뭘 또 낳냐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하는 얘기가 우리 나이가 환갑이 됐을 때 살아온 날을 돌이켜 봤을 때 뭐가 제일 보람되고 기억에 남겠냐. 저를 빗대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돈을 벌면 얼마를 벌고 유명해지면 얼마나 유명해지겠냐. 역사책에 이름 석자 남길 일도 없을 거고 모 그룹 회장님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벌 그 능력도 안 되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늦둥이를 하나 낳자. 그렇게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은 맞아요. 그래서 할까 생각을 하다가 또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요. 나이가 이제 40이 다 돼서. 근데 이제 남편이 옆에서 워낙 원을 하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옆에 있는 남편 소원 못 들어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미리 계획해서 이제 늦둥이를 가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남편 술, 담배 한 술 한 담배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당신 술, 담배 끊으세요. 그래서 술, 담배를 딱 끊고 6개월 전에. 그리고 저도
물론 평소에 저는 좀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나름 이렇게 빠릿빠릿 이렇게 튼튼한 스타일이라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40이 다 돼서 이제 아이를 가진다고 생각하니까 나름 조금 긴장이 되면서 경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살짝 자신감도 없어지면서.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제가 한의사기 때문에 준비를 했어요. 몸도 좀 따뜻하게 하고 아랫배 자궁 쪽으로 좀 튼튼하게 하고 기력도 좀 보강을 하고. 기운이 딸리잖아요, 솔직히. 그죠? 나이가 20대, 30대 다르고요. 30대 초, 중, 후반 다 달라요. 40대 되면 또 달라요. 물론 이제 저희보다 더 연세 드신 분이 들으면 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점점 이제 그 나이가 먹으면서 속일 수 없잖아요. 외모는 어느 정도 그 커버가 되더라도 기운은 떨어져요. 그래서 기력도 보강을 하고 6개월을 준비를 해서 저희는 늦둥이를 가졌어요. 근데 다행히 한 큐에 됐어요. 근데 요즘 그 저한테 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30대 초반, 심지어는 20대 후반인데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특별히 병도 없고, 몸도 건강하지만 의외로 임신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저는 뭐라고 하냐면, 아직 몸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한테 올 정도의 분들은 이미 검사 다 하고 오세요. 산부인과 가셔서 뭐 이상이 있나 없나 검사를 다 하고 오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임신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양방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한의학적으로 보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사상 수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기능이 떨어지거나 뭔가 환경이 안 되면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랑 노력을 해도 이 자궁의 환경이나 이런 게 안 좋으면 임신이 안 될 뿐더러 간혹 어떤 분들은요 양방에서 인공수정해서 시험가 나기 전에 이제 인공수정해서 일부러 집어넣는데 착상이 됐다가 유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자궁의 환경이 그 수정란을 받아들일 환경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잘 됐어요. 왜냐하면 겨우겨우 임신을 해서 겨우겨우 유지를 해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 아이가 부실하거든요. 네. 요즘 애들이 4명 중에 1명이 아토피라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떠들기는 뭐 인스턴트 식품, 화학, 인공 조미료 색소 들어간 거, 과자 이런 것들이 아토피가 오는 원인이라고 떠들긴 하는데요. 물론 그런 게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자는 아이들 안 먹는 애들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 1명만 아토피예요. 4명 중에 1명만. 3명은 과자 먹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몸이 건강한 아이는 그런 아토피를 유발하는 그런 과자를 먹어도 아토피가 안 걸린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아이들한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잘못을 부모한테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건강한 상태에서 임신이 되고 그리고 건강한 엄마 몸에서 튼튼한 자궁, 좋은 환경의 자궁 아랫배에서 10달을 자라서 나온 아이는 건강해요. 하지만 어찌어찌 임신은 됐지만 엄마가 약한 경우는 엄마도 임신해서 많이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엄마가 힘든 만큼 아이도 부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는 낫지만 애가 좀 부실해서 나자마자 응급실 들고 뛰어야 될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계속 병치레를 하고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아토피나 알러지나 이런 그 힘든 그 괴로운 그런 질환들이 많이 노출이 돼서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도 고생이지만 실은 엄마 아빠도 고생이에요. 애가 아토피 때문에 밤새 벅벅 긁어봐요.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엄마도 못 자요.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이랑 항상 이런 강의나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엄마 아빠가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해요. 요즘은 애들 다 하나 아니면 둘 낳죠. 둘 낳는 집도 드물어요. 거의 하나. 심지어는 안 낳는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나 둘 이렇게 아이를 조금 낳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아이한테 최고로 뭐든지 가장 좋은 걸 해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부모 마음을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할 게 아니라 생기기 전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태어나서 수백, 수천만 원어치 해주는 것보다 생기기 전에 엄마가 미리 준비하고 아빠가 준비를 하면 그 돈의 10분의 1도 안 들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나면 아이도 건강해서 좋고 아이가 건강하니까 부모도 고생할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하는 얘기가 애 난 다음에 좋은 옷 입히고 비싼 거 사 먹이고 호의호식 시키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 낳기 전에 내 몸 관리를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임신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오히려 잘 됐습니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의미예요. 어쩌지 임신은 돼도 엄마가 부실한 몸에서 애가 나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계기를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랑 아빠가 준비를 한 다음에 임신을 하고 그리고 그 임신 중에 관리를 잘하게 되면 뭐 아이 낳는 거는 1, 2년 늦어질지 모르지만 훨씬 더 아이가 건강하고 똘똘한 그런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난 다음이 아니라 낳기 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마음가짐, 그 다음에 몸.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죠. 또 몸이 따라줘야 되죠. 근데 요즘은 다들 이제 결혼할 때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을 하던 여성들이 훨씬 많죠. 일을 안 하시는 분들보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어요. 그죠? 뭐 상사한테서 스트레스, 뭐 꼭 상사는 아니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저는 제 밑에 딸린 그 식솔들이 많기 때문에 입이 한 2, 30개가 돼요. 저는 굶어도 그 입에 배고프지 않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은 더 책임감이 많고 힘들죠, 항상. 그래서 저는 제가 오너지만 힘들고요. 오너는 오너대로 힘들지만 또 밑에 있는 직원들은 또 얼마나 윗사람 눈치 보랴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회생활하고 직장 다니다 보면 다들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요즘은 심지어 요만한 5살짜리 애들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 마당에 어른들은 스트레스 안 쌓이는 사람이 없어요. 뭐 집에서 직장 안 다녀도 스트레스 받죠. 우리 막내가 72년생인데 아직 시집을 못 갔거든요. 눈이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 여동생을 보면 부모님한테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소리씩 하면서도 야, 이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은 없구나. 시집 못 간 사람은 못 간 사람대로 스트레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대로 스트레스,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하지만 가장 현명한 거는 그 스트레스를 잘 해소를 하고 스트레스를 튕겨나가게 만드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튕겨나가게 만들려면요, 내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근데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요, 똑같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더라도 있는 스트레스, 없는 스트레스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몸은 약해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살은 더 찌는 게 요즘 현실이에요. 예, 오히려 힘들어서 살이 좀 빠져주면 딴 사람들이 볼 때 좀 동정표라도 사는데 힘은 들어 죽겠는데 띵띵 부면서 살은 찌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속이 다 골죠. 안 좋아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관리를 못하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아직은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 20대, 30대 초반인 분들이 뭐 몸이 좀 힘들다 그래서 보약 먹고 이런 사람은 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애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인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임신을 할 때 환경이 그다지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 제가 객관적으로 제 주위 뭐 환자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엑셀런트한 환경을 가진 분은 몇 프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몸과 마음이 힘들고
그래도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아직은 20대, 30대 초반이니까 뭐 임신은 크게 문제가 없어서 임신이 되고 아이를 낳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안 좋으신 분은 임신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준비를 하면 오히려 더 건강하고 똘똘한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다들 이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학생들은 학생대로,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대로 항상 그 상황에서 힘들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뭐 초등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뭐 아니면 임신 준비를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항상 건강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별로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기계가 새 거니까. 당장은 조금 힘들어도 자고 나면 또 팔팔해져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회복이 점점 안 되죠. 그래서 요즘 그 임신 연령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준비를 하시는 게 현명한 거예요. 저한테 오셔서 이제 그런 임신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그 양방에서는 혈액 검사나 뭐 자궁 검사나 아무런 이상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어떤 분들이냐면요, 첫째, 기력이 떨어져 있어요.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피곤하고 그 피로에 쪄들어 있고, 항상 뭐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항상 눕고 싶고, 자도 또 자고 싶고, 항상 축 처져 있는 거예요. 그런 증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방에서는 기가 허해지면, 기가 떨어지게 되면은요,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고 신진대사가 잘 안 되게 돼요. 한방에서는 바로 기가 추동 역할을 해서 혈액을 팍팍 밀어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신진대사를 잘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임신이 안 되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 이게 기자예요. 기가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가 떨어지게 되면 항상 더 피곤에 쪄들어 있고, 항상 이렇게 자꾸 처지고 눕고 싶고 바닥으로 좀 기어 들어가는. 그러니까 앉아있기보다는 누워 있으려고 하죠. 그래서 기가 떨어지신 분들은 연달아서 나타나는 증상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증상 외에 이제 그 다음에 또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임신이 안 되는 여성들의 갖고 있는 몸의 상태는 아래가 차요. 아랫배가, 하복부가. 그래서 복부가 냉하다고 하죠. 예, 배가 냉해지는 거예요. 오랜만에 한자 보니까 생소하신가요? 그러니까 배가 차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자궁의 양방의 검사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랫배가 차게 이렇게 검사를 하면 여기가 아주 새파랗게 차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평상시에 생리불순이나 생리통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냉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심해지시는 분들은 이제 하복부의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자궁근종, 무록, 난소옥 같은 하복부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병변들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자들은 무조건, 물론 남자도 그렇지만 배가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배가 차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미리 보강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요, 뚱뚱한 경우, 비만한 경우. 비만하게 되면은요, 임신이 잘 안 돼요. 한글로 제가 쓸게요. 비만하게 되면. 근데 이제 이 비만하게 되면 임신이 안 된다는 거는, 저는 실은 내년이면 비만한 사람들을 20년째 봐요. 그러니까 제가 벌써 대학 졸업한 지가 내년이면 20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만한 환자들을 쭉 보다 보니까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는 뚱뚱하면 임신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재작년에 호주에서 이런 의학 전문 지에서 발표가 났어요. 이 비만하게 되면은 그 비만 세포나 이런 그런 데서 안티 임신, 임신을 잘 안 되게 하는 그런 인자들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되게 돼요. 근데 여기서의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봤을 때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체지방이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 문제는 지방이에요. 근육이 많아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는 상관이 없고요. 체중이 조금 나가더라도
체지방이 많은 경우는 비만이에요. 근데 요즘은 의외로 다들 날씬하고자 하기 때문에 체중이 그다지 많이 나가는 젊은 여성은 없어요. 더구나 결혼할 때까지 되면 최대한 날씬하고 이쁘려고 항상 다이어트를 염두에 두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외형으로 봐서는 절대 비만이 아니지만 엄격하게 검사를 하면 비만인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바로 비만은 체지방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체지방률이 여성의 경우 20에서 25%가 표준이고요. 30%가 넘으면 비만이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제가 젊은 여성들을 보면 체중은 47, 8kg 나가는데 체지방률이 40%가 넘는 경우가 심심찮게 보여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오히려 삐쩍 말랐어. 심지어는 비실비실까지 해 보이는데 체지방만 많은 경우가 요즘 의외로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는 검사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제가 크게 한번 나눠보면은 기력이 떨어져서 안 되는 경우, 배가 차서 자궁적으로 환경이 안 좋아서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비만이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잘 진단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신이 안 돼서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저런 세 가지 기본적인 검사를 한 다음에요. 적절한 그 사람 본인은 잘 몰라요. 본인은 이제 배가 물론 배에다 손을 대면 차다고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젊은 사람들은 의외로 또 그 별로 느낌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체지방 검사 이것도 체중계 눈금으로 올라가서는 모르거든요. 체중계 눈금에 47, 8kg 가면 날씬한 거지 누가 비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체성분 검사를 해서 진짜로 이 사람 몸 안에 근육이 많은지 체지방이 많은지를 검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에 치료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임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런 치료를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임신 안 되게 조심을 하라 그래요. 치료를 하다 보면 몸이 이제 이렇게 변하면서 처음보다는 좋아졌기 때문에 임신이 바로 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차피 지금 건강하게 나려고 몸을 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 2, 3개월을 참으라 그래요. 오히려 2, 3개월 동안은 그 부부관계 하지 말고 조심을 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준비를 시키고 아내는 아내대로 이런 준비를 해서 한 2, 3개월 후에 모았다가 기를 모아서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도 하게 된 계기가 한 4, 5년 전에요. 어떤 아줌마가 그 아줌마는 살이 쪄서 왔었어요. 체중이 한 70 몇 킬로그램이 나갔는데 나이는 30대 한 중반 정도 됐고요. 큰애는 낳았어요. 큰애는 초등학교 1학년이래요. 근데 둘째를 낳으려고 하는데 8년 동안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애를 굉장히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분은 뭐 저한테 온 이유는 임신이 아니라 살 빼려고 온 거예요. 자기가 너무 뚱뚱하니까. 그래서 살을 빼달라고 왔는데 저는 이제 살을 빼는 방법이 식욕 억제제를 줘서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몸을 좋아지게 해서 살을 빼는 게 제 노하우예요. 심지어는 기력 떨어지신 분한테는 제가 보약 먹여서 살 빼는 게 제 노하우거든요. 기력이 떨어지면요 본능적으로 막 먹으려고 해요. 누구나 다.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어서 땡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식탐이 많다고들 다들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선천적으로 식탐이 많은 분도 계시지만 한 번쯤은 체크해 볼 문제예요. 기력이 떨어지신 분은요 그다지 식탐이 많지 않던 분들도 어느 순간 막 뭔가가 땡기고요 먹으려고 하고 특히 그 메뉴는 달콤한 게 많아요. 탄수화물 당분이 많이 땡겨요. 몸이 힘들 때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몸이 힘들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지 그럴 때 살 뺀다고 굶고 운동하면요 심지어는 더 부으면서 체중이 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살 빼러 오신 분들한테 절대로 식욕 억제제를 주는 게 아니라 자세한 검사를 해서 기력이 떨어지신 분은 보약. 그래서 제가 두는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이에요. 뭐 그게 1, 2년이면 제 말 못 듣겠죠. 하지만 2, 3개월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2, 3개월 참아서 아이가 더 건강한데 2, 3개월은 엄마 아빠가 준비할 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 2, 3개월 동안 아주 메시하게 열심히 그 엄마 배를 따뜻하게, 자궁을 튼튼하게, 몸에 순환 잘 되게, 기력을 보강하고, 그리고 체지방 많은 사람은 체지방도 좀 줄여서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가 2, 3달은 늦게 가져서 낳지만 훨씬 더 건강하고 똘똘한 아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들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쓴 책 중에서 임산부 다이어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제가 왜 썼냐면 임신한 여자들한테 살 빼라고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원래 다이어트라는 의미는 식이 조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임신을 하면 꼭 식이 조절을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책을 썼는데, 책을 쓴 이유가요. 제가 같이 일하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 선생님이, 한의사예요. 부원장님이 어느 날 임신을 했는데, 임신했다고 말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부으면서 막 살이 막 엄청나게 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던 부원장님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솔직히 전문적으로 공부를 좀 했어요. 한 사람도 저런 거야.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던 부원장님을 보면서, 야, 이렇게 전문적으로 의학 공부를 한 사람도 저런데 의학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성들이 다들 공부는 많이 하지만 내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가 책도 썼을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제가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는 꼭 얘기해드리고요. 이왕이면은 날씬하더라도 건강하고 날씬한 여성을 택해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남자도 중요하지만 여자가 실은 그 임신, 출산, 아이에 대해서는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아이한테 더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건강하고 여자가 똑바로 서야지, 심지어는 아줌마가 똑바로 서야지 나라가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줌마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임신을 계획할 때는 나 혼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좀 더 크게는 미래를 생각해서 그냥 뭐 내가 뭐 약하게 낳든 말든이 아니라 아이가 건강해야지 우리의 미래도 더 건강하고 나라도 더 튼튼하고 건강할 수 있죠. 아무래도 몸이 건강한 사람이 훨씬 더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요. 뭔가 더 사고도 긍정적이고 뭔가 더 액티브하고 뭔가 더 하려는 의욕이 있어요. 근데 몸이 약한 사람은요, 손도 까딱하기 싫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몸 힘들면 뭐 손도 까딱하기 싫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줌마들이, 주부들이 짱짱해야지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아이를 위해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챙겨주고 집도 쓸고 닦고 꾸미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야지만이 아이도 건강하게 낳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도 깃들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이 건강한 정신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마인드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서 더 아기 키우기가 힘들어졌다고. 그래서 아이 하나 있는 엄마가 아이 낳을 생각은 전혀 안 한다고. 아이를 낳아봤자 뭐 애 고생하고 뭐 내가 키우기도 힘들고 그러면서 저는 좀 씁쓸한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저는 생각에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요즘보다 20, 30년 전에는 더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요즘 아이들보다 20, 30년 전에 청소년이었던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어쩌면 더 건강하다고 봐요. 어렵게는 살았지만. 그리고 그 어려운 것을 참고 이겨내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너무 부모가 이렇게 싸고 다 해주고 보호를 너무 많이 해줬기 때문에 너무 약해. 정신적으로 약하고요, 육체적으로도 약해요. 근데 그 육체적으로는요, 외형적으로는 절대 안 약해. 뚱뚱한 애가 많잖아요. 더 튼튼하죠. 체격도 더 좋아졌죠. 하지만 체력은 더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중요한 게 부모의 마인드도 중요하고 부모의 건강도 중요하고 그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기도 해야 되고 키우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생각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뭐 내가 부자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아이 키우기 싫어서 나는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그 부부가 둘이 결혼을 하면 적어도 둘은 낳아야지 평균 그 인구가 유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키우기 힘들다고 하나도 날까 말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평균 수명이 거의 100살이래요. 끔찍해요? 좋은 게 아니라 끔찍해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살 날이 많기 때문에 그 우리 노후를 잘 보내려면 아이가 많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아이한테 기댈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그 생산하는 그런 인구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실은 더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도 이제 땡친 분들도 더 시도를 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셋 낳고 또 하나 더 낳으려고 하는데 더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요. 간혹 어떤 분들은 원장님은 능력 되니까 낳으세요 하면서 살짝 비꼬는 분도 계시는데 실은 저는 그것 때문에 낳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첫째는 아이가 너무 늦둥이를 낳아보니까 예쁘고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보람이 돼요. 아이가. 저는 늦둥이 가졌을 때 일을 줄이고요. 운동을 하고 임신하기 전에도 몸을 만들고 남편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건강한 아이를 낳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낳아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넷 낳는다고 하면은 교육비가 없어서 못 낳는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저는 큰애 때는 저도 못 모르는 엄마였기 때문에 옆에 엄마들 하는 대로 다 따라다녔어요. 100일 때부터 뭐 애들 놀이 프로그램 데리고 다닌다고 들고 뛰고 병원에서 점심시간 이용해서 들고 뛰고 했는데 그렇게 해봤자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똑같아져요. 시키나 안 시키나 똑같아요. 물론 이제 뭐 진짜 돈이 많아서 뭐 끝까지 한 사람들은 아이를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류는 1%, 2%나 될까요? 그래서 저도 그 프로에 끼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낄 수가 없어요. 더구나 저는 일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다른 마들이 안 껴줘요. 그래서 저는 그 큰아이 때는 그냥 옆에 친구들이 하는 대로 시켰지만 우리 아이가 첫째 줄 때가 중학교 이상 가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늦둥이한테는요 아무것도 안 시켜요. 진짜로. 그러니까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엄마들 욕심에 아이를 뭐를 이제 어렸을 때 가르쳐서 옆집 아이보다 잘하면 꼭 내 아이가 천재 같고 무슨 얘는 정말 똑똑한 아이 같다는 그런 위안감 그다음에 뭐 대리만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2번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 부질없는 쓰잘데기 없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이를 그런 걸 시킬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잘 뛰어놀게 건강하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늦둥이한테는 오히려 엄마 아빠가 더 사랑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저희는 이제 아이 보거나 말거나 둘이 이렇게 안고 뽀뽀하고 이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늦둥이 와서 둘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고는 와갖고는 중간에 쏙 끼어들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이제 듣고 책을 봤더니 그런 모습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따뜻하게 그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좋은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이한테 뭔가 학원을 보내서 지식적인 걸 하나 더 가르치는 것보다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따뜻한 가정의 분위기, 환경이 아이한테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늦둥이한테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시키고 우리 애가 너무 액티브해서 이제 애들 가는 유치원 같은 데는 일단 기본은 보내는데 거기 있는 엄마들이 보면은 뭐 운동도 시키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뭐 이름 가베 뭐 하여튼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 아직도 잘 모르지만 저는 안 시켜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간혹 저한테 강큰 엄마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런 경험이 있고 오히려 말할 기회가 됐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요 그 엄마들이 오히려 주춤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엄마들이 신뢰를 안 하겠죠. 하지만 저는 공부 남부럽지 않게 나름 했거든요. 그건 이제 제 욕심에서 했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 공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의욕도 있어야 되고요. 첫째는 자기가 하고 싶어야 돼요. 근데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가 떠다 밀면요. 이거는 부모도 자식도 해피해지지 않은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도 알아요. 어려운 건지도 알아요. 그리고 돈도 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지 않을 때는 그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 돈 낭비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오히려 더 투자를 하는 게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저는 우리 아이한테도 그렇게 했었고 낳기 전에 준비를 한 거예요. 투자, 내 몸의 투자가 아이한테 투자한 거죠. 그래서 내 몸에 투자하고 남편도 술, 담배를 끊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해요. 술은 간혹 하죠. 술은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몇 번 하는데 담배는 지금까지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을 존경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담배를 그렇게 끊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라고는 하나 제가 본 견지에서는 저 정도로 결단력이 있는 한다면 하는 남자구나 싶어서 좀 더 좀 더 이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존경을 해줘요. 딴 때는 보기 싫을 때가 많지만 그래서 보기 싫을 때도 그 생각하면서 맞아 우리 남편 늦둥이 가지기 전에 끊은 담배를 아직도 약속을 지키고 끊었어 이런 생각하면서 속상할 때는 위안을 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가지기 전에 중요한 거는 바로 그런 부모, 엄마, 아빠의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를 낳아서 뭐 잘해주기 위해서 뭐 비싼 유모차, 비싼 옷, 뭐 비싼 음식을 사주는 것보다도 미리 아이를 가지기 전에 엄마, 아빠의 마음가짐.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잘 키워서 나중에 뭘 만들어서 내가 득봐야지가 아니라 요즘 애들은 옛날과는 다르게 있는 그대로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이제 저도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너 나중에 행복하려면 지금 참고 공부해.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저만 들었나? 들었죠. 그래서 저도 실은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이 그 하신 얘기 그리고 선생님이 하신 얘기를 듣고는 공부는 해야 되는구나. 나중에 행복하려면 해야 되는구나 하고 저는 참고 했었는데 요즘은 세대가 다르더라고요. 예전하고 다르더라고요. 요즘은 공부 잘 안 해도 다른 뭔가 재능이 있으면 그쪽으로 더 좋잖아요. 뭐 골프 하나만 잘 쳐도 얼마나 좋아요. 저는 부러운 골퍼들도 많고, 예, 뭐 음악 하나를 해도 잘하면 진짜 뭐 공부 안 부럽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를 잘하게 하는 아이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건강. 그리고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그 두 개만 되면은요,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하건 좀 못하건 훨씬 더 행복하고 삶의 질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큰애 둘째 키운 노하우로 늦둥이 때는 전혀 애한테 푸시 안 하고요. 있는 그대로 예뻐해 주고요. 그러니까 늦둥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예쁜 거예요. 뭐 그 이상하게 생긴 발가락까지 그다음에 또 이 시도 두고 못 한다고 옛날부터 이 머리카락도요. 우리 남편이 머리카락이 밑에가 거꾸로 났어요. 옆으로 이렇게 위로 가지런히 아래로 난 게 아니라 아래 머리가 옆으로 이렇게 나서 머리 자르기가 되게 힘들어요. 희한한 거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시도 두고 못한다더니 그 말 맞다. 그러니까 이상한 머리카락 난 결방향, 이상하게 생긴 발가락이 닮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 예뻐요. 예, 그래서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이제 그 예뻐해주는 마음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나이 먹어서 아이를 낳았을 때 또 좋은 이유 하나는 엄마 아빠가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20대, 30대보다는 이제 3, 40대가 되면 마음이 이제 세상을 좀 더 살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공부 잘하나 좀 못하나 나중에 별 차이 없다.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너무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경우 그렇게 꼭 안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쫓기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 필요 없다. 이런 생활의 지혜가 늘어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랄까 행동이랄까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미리 낳기 전에도 준비를 했지만 낳고 나서도 저는 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늦둥이를 보면서 제가 이제 터득하고 깨달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늦둥이가 학원을 갔는데 학원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 아이가 한국 나이로 4살이거든요. 그래서 4살인데 4살 때는 아이들이 자기만 아는 시기래요. 근데 학원을 가는데 우리 애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얼굴이 안 좋으면 선생님 어디가 아프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옆에 친구가 안 나오면 그 친구 이름이 하늘이라는 애가 있는데 하늘이가 왜 안 나왔어요? 친구를 이제 연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담임 선생님 한 얘기가 이런 애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4살짜리는 나만 알지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살필 줄 아는 그런 연령이 아닌데 살필 줄 안다는 얘기를 하길래 저는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는요. 이 애가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보다 훨씬 더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공부는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가짐은 애한테 주입을 시킬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선생님이 굉장히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더니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따로 저희가 아이한테 그렇게 교육시킨 건 없지만 이제 엄마 아빠의 마음가짐이 그렇고 생활하는 그런 게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그냥 몸으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것도 훨씬 더 여유롭게 뭐 저희가 높임말을 따로 안 가르쳐도요. 뭐 항상 뭐 감사합니다 내지는 미안합니다. 저는 아이한테 미안해라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엄마가 바빠서 우리 평화 못 챙겨줘서 우리 늦둥이 이름이 평화예요. 평화. 우리 평화 못 챙겨줘서 미안해. 엄마가 시간 될 때 챙겨줄게.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 아이 데려다 주고 왔거든요. 셔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만 나면 데려다 줘요. 그래서 엄마가 시간이 되면 항상 너를 사랑해. 챙겨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 대신 못할 때는 미안해 엄마가 오늘은 일이 많아서 오늘은 못 데려다 주겠네 다음에 시간 될 때 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아이를 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엄마가 늙어서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아이한테 긍정적으로 작용이 돼서요. 뭐 산수 한 문제 더 잘 풀고 뭐 영어 단어 하나 더 잘 외워서 공부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마음도 뿌듯하고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의 미래나 사회도 훨씬 더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늦둥이를 낳고 나서 저는 40평생 제일 잘한 일 꼽으라면 늦둥이 낳는 일. 주저없이 꼽아요. 그래서 제가 출산 장려도 많이 하러 다니고요. 뭐 또 출산 장려 하라고 얘기를 안 해도 늦둥이가 너무 예쁘니까 이런 강의에 오거나 방송 나가거나 글 쓸 때 늦둥이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애기 낳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진료실에서조차 그래. 결혼은 했는데 애 안 가지고 일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여성 오면 애부터 낳으라 그래요. 그래서 진료하다 말고 그 설교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 10월 11일 날이 임산부의 날인데 임산부의 날 그 저출산 극복의 공로가 크다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전에는 뭐 상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막 제가 늦둥이 낳고 나서 제 몸에서 우러나서 그런 얘기를 했고 상을 받고 나니까 어깨가 실은 살짝 더 무거워지기도 하지만 있는 그대로 몸에서 우러나서 정말 예뻐요. 늦둥이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오늘 가시면 늦둥이 계획, 늦둥이 아니신 분들은 둘째 계획, 셋째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요. 그 대신 이제 계획을 세우실 때 하셔야 될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셔야 돼요. 엄마가 몸이 찌들어 있고 마음이 찌들어 있으면요. 임신도 잘 안 될 뿐더러 임신이 되더라도 임신 유지가 힘들고요. 그리고 애를 낳더라도 아이가 찌들어 있어요. 몸도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찌들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아이의 거울이거든요. 특히 엄마의 경우는 아이를 10달 동안 거의 무에서 유로 생겨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만들어져서 엄마 뱃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 뱃속의 환경이 좋아야지 아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태어나서 뭐 부잣집,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어서 애한테 뭐 뭘 해주지가 아니라 부자가 아니어도 엄마 몸을 건강하게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내 자궁을 따뜻하게, 자궁을 튼튼하게, 하복부 환경을 좋게 그걸 하는 게
임신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될, 여자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여태까지 여성들의 치우쳐서 말을 많이 했는데 실은 남자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남편한테 당신 담배 끊으면 어때요? 라고 제가 건의를 했었고, 우리 남편은 이제 저한테 부탁하는, 사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말을 다행히 잘 들었는데, 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요, 웬만하면 그 임신을 계획하기 전에는 남성분들도 술, 담배를 좀 자제를 해서 내 몸을 조금 정화시켜 놓은, 좀 깨끗하게 뭔가 유전인자를 똘똘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임신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아이한테 좋은 유전인자를 물려줘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고 똘똘한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를 낳으려면 미리 임신을 계획하기 전에 마음가짐, 몸가짐을 직접 실천을 하셔야 돼요. 머리로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접 실천을 하셔서 남자들은 가장 기본이 술, 담배를 끊으시고요.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비만하신 분들은 임신이 잘 안 돼요. 여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남성 불임도 이 체지방이 많아서 뚱뚱한 사람들은 그 임신의 저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남자들 역시 뚱뚱한 사람들, 배 나오신 분들은 이 지방 관리, 복부 관리, 인격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여성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뚱뚱하신 분들은 이 체지방을 좀 줄여서 몸 관리를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운이 없으신 분은 좀 기력이 짱짱하게, 그리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신진대사가 잘 되게 몸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기가 자랄 자궁과 하복부의 환경을 좋게. 가장 기본은 따뜻하게 해요. 여자는 아래가 따뜻해야 돼요. 이 하복부는 옛날 집으로 말하면 부엌 아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엌 아궁이에 군부를 지펴야지 집안 전체가 훈훈하잖아요. 그렇듯이 여자는 이 하복부 아랫배가 따뜻하고 건강해야지 손끝, 발끝까지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더라도 여자들은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요즘 젊은 분들은 요즘 패션들이 배꼽티, 골반 바지 이렇게 배를 내놓고 다니는 패션이 많고, 그리고 또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얇게 입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젊은 분들도 이 아래가 찬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필히 챙겨서 좀 몸을 준비를 하신 다음에 임신을 하시게 되면은 아이가 태어나서 진짜 수억 원어치 뭘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아이한테 주는 거고, 그 아이가 평생 자랄 몸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몸을 주는 게 부모로서 임신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아이를 그렇게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요약을 하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기력을 보강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그 다음에 자궁을 따뜻하게, 그리고 뚱뚱한 사람은 체지방 없애고, 그리고 남성분들의 경우는 똑같이 체지방은 줄여야 되고 술, 담배를 조금 줄여서 엄마 아빠가 같이 준비를 해서 몸의 준비, 그 다음에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에 임신을 하는 경우에는 뭐 어쩌다가 계획 없이 생긴 아이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고 똘똘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요.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셋째가 감이 제일 똑똑하고 제일 애가 영리해요. 마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나이는 극복할 수 있구나. 엄마 아빠가 준비를 하면,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꼭 아이 많이 낳으시고요. 여러분의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낳으시고, 낳으시기 전에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건강하게 하셔서 아이를 가지고 건강한 아기 낳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